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당연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진숙 또 탄핵입니다. 이젠 이게 탄핵이라는 게 마지막 수단인데 하도 20일에 한 번 꼴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오히려 탄핵 얘기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온 국민이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게 생겼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번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들었지만 22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세 번째 아닙니까? 예. 두 분은 탄핵 발의하기 바로 전에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탄핵 가결까지는 안 갔지만 됐고. 그런데 보통 이게 상식적으로요. 탄핵이라는 게 직무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닙니까? 직무상 직을 수행하는 중대하자 플러스 검찰 소추와 같은 방식으로 해임을 할 수가 없을 때 발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슨 그 판결을 받았거나 하면은 부적격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 된 지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틀은 안 되고 하루는 지났고 예. 그럴 겁니다. 무슨 직무상의 중대 하자가 있다는 건지 오늘 발의를 하고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결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온 국민들이 이게 민주당이 하는 탄핵 노름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고 속셈을 빤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법 독주니 입법 독재니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 해도 하등에 틀릴래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의 민주당 정당 지지도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반영이 돼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을 텐데 민주당 분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오만으로 가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날씨도 더운데 이제 피곤하죠. 날씨도 너무 더운데 30도를 넘는 더위 아닙니까? 근데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하도 자주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근데 이제 탄핵도 탄핵 나름인 것인데 가령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탄핵 중에 예를 들면 검사 탄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또 한다며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왜 탄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설명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탄핵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막 혼내주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탄핵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종합을 해보면은 매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주제인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과 그다음에 제도를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는 무리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국민들이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 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 이 정권이 방통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를 같이 정치적으로는 아마도 판단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가령 민주당이 또 하나 무리하게 이제 추진한 탄핵이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보면은 위원장만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인데 부위원장을 하는데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당의 이제 방어 논리는 이분은 그냥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 탄핵의 어떤 대상이 되겠느냐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탄핵 그냥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면 이게 대상도 아니고 하면은 각하시켜버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각하시켰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민주당이 무리를 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어떤 결정으로 다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이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자진사퇴 시켜버렸잖아요. 왜 자진사퇴 시켰습니까?
하루라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방통 저 뭐죠? 박문진 이사진하고 KBS 이사의 임기 만료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근데 이 임기 만료권도 예를 예. 들면은 8월 19일하고 8월 말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부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이 되더라도 1인 체제여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1인 체제, 2인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원래는 5인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왜 야당이 야당 추천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왜 추천하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지만 애초에 추천을 했을 때 당시에 최민희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별 이제 명확치 않은 이유로 임명을 딜레이하면서부터 생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그럼 사실은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는 예를 들면 이런 판단 착오가 있었다든지 주관 기관에 임원을 했을 때 그만두고서 3년 지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다라는 방통위법 조항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임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때 안 했잖아요. 그 임명을 이유를 들어서 아닌 거죠. 아니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면서 예.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들어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임명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임명을 유보한 걸. 보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의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풀 수 있는 정치력을 사실은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2인 체제로 다 할 수 있다. 이것만 믿고 사실 온 거잖아요. 이 정권은. 그러면 이렇게 운영한 거에 대한 이런 판단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이 같이 할 것이다. 이 점을 같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윤건영 의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추천 안 하냐고. 왜냐하면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원이 됐고 과방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위원장은 장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딴 사람을 또 추천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렇게 추천을 하다고 유보를 했는데 우리가 왜 하냐. 아니 그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전 제 머리로는 제가 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아유 어떻게 이 문제는 이건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왜 그러냐면 뭐 2인 체제가 위법이 돼.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첫 번째요. 이번에도 첫 번째요. 그럼 위법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본인들의 주장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가지고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2인 체제를 강제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국회 추천목 지금 세 자리를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아니 그럼 방송통신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민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법에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재적위원 2인 이상이면 재적위원 과반이면 의결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그 한번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으니까 그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 한번 받아보는 것도 교수님. 이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네. 판결이 나오는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그게 따라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요. 안 되는 게 없다. 공영방송 이사진 다 무력화되고 7개월 동안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년 전에 방송사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예. 국회에서 그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거를 갖다가 그 위에 민주당이 여당되고 난 뒤 폐기시켜버린 거거든요. 예.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다 해놓고 왜 자기들이 숫자의 힘을 믿고 야당이 되니까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법상으로나 상위법상으로 위법하고 불법적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말이 되지만 제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 뿐이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KBS 이사진이든지 MBC 박문진 이사진을 바꾼 것도 현행법에 적법하게 한 거고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이후에 여야 합의로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민주당이 이걸 갖고 불법이라 그러는데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한 주체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가 끝났으니까요. EBS 지금 이사진만 남았잖아요. 9월 14일까지 아마 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숙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받아보겠다고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탄핵. EBS는 공중에 뜬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뜨겠죠. 지금 만약에 그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통상 한 6개월에 7개월 걸릴 거예요. 그동안 뭐 EBS 못하는 거죠. 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 일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임 정권에서 예를 들면 방송과 관련된 법률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바꿨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안 바꾸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방통위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 정권은 지나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왜냐하면 어제 어쨌든 박문진 이사 교체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대요. 달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으니까는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킬 일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대고. 그리고 그 코드에 맞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그럼 이전에 방통위원장들은 왜 사퇴했습니까? 그거 왜 사퇴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정권의 가장 큰 제1의 목표가 결국은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예를 들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시급한 정책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아도 박문진 이사만 교체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그러면은 이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안 했다면 KBS, MBC 다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 붕 뜨게 되지 않죠. 왜 공중에 뜹니까? 이사진이 그 임기가 만료가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후임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이사들이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거죠. 민주당이 원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이사들이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요 기간 동안에 아마도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 한 달, 두 달 더 권한을 행사하면 이 공영방송이 무너집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볼 때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은 어제 결정한 거에 대해서도 가령 방통위원회 운영 규칙에 보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안건을 공지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은 이것을 건너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들의 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하고 8월 말에 끝나는 이사들이에요. 8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기다릴 수 없다. 이것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 이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가서야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증에서 오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오히려 이것이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이사진을 자기들 입맛대로 못하면 기존의 이사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방송 장악 주도권을 안 놓겠다는 시도로 지금 무리하게 3명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고 이렇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횡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민주당 의도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따라가는 것이 과연 그게 방송 정상하고 국민을 위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의 맥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민주당에서 입장으로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서 뭐 공영방송의 이사를 맡고 있었던 우리 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행정동 4층 강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KBS 측 관계자들이 학교 정문 앞에 와서 시위하고 그만두게 하라고 막 시위하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사건이 그분이 그래서 잘못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나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지금 들여다보면 참 넘어갑시다. 그게 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 당연하죠. 정권이. 예. 그러면 전임 정권이 잘한 일이 아닌 일을 이 정권이 다시 되풀이한다고 하는 의심을 차이는 한다면 있어요. 뭐냐면 그땐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임기가 끝났다는 차이가 의심을 있죠. 산다면 예. 좋을 일이 없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참. 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간단하게 한동훈 표 지도부 시동입니다. 오늘 정점식 정책위 전이 됐죠.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정책위 의장을 예를 들면 과거에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선출했을 때는 뭐 이런 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원 80%의 어떤 참여로 직선으로 선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직선으로 선출이 된 상황에서 정책위 의장이 자기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뭐 임기를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틴 사례는 거의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독대를 비공개로 하면서 이 문제가 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또 하루 사이에 또 그게 예. 아닌 것처럼 막 되면서 예. 갈등이 다시 불거지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대표이사 그렇다고 예. 하면은 그걸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게 앞으로 여전히 윤석열 갈 길이 대통령과 멀구나. 한동훈 대표의 사이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조 부원장님. 아니 세수는 쇠부대가 맞죠. 당 예. 대표가 되면 당직 인선이나 이 부분의 대표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점식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으로 볼 때 당원의 그걸 받아서 부촉해서 간 게 아니고 예. 이 비상시국에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 정책위 의장이 옛날 러닝메이트로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가지 않고 지금 합의제로 갔잖아요. 그 예. 합의가 뭐냐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합의한 인물이 정책위 의장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한동훈 새로 된 당대표하고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걸 협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그 두 분의 만남도 희한하더라고요. 뭐 10분 만났다.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1시간 반이었는데 그 부분도 전 좀 아주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타가 난 게 아니었을까요? 뭐 1시간 10분이라고 했는데 앞에가 잘린 게 아니었을까요? 갈등과 수도 있죠. 개파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으시나요?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